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종대왕이라면, 즉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는 원리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리의 글자 표기를 추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현재 알파벳으로 표기 변환을 시켰던 바하사 인도네시아, 즉 말레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훈민정음 표기를 세계의 문자 없는 민족, 이러한 언어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라, 이러한 구절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 가져라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글자 표기의 상대인 알파벳과 대항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 언어 체계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도네시아어를 소리에서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렇게 연결되는 나라들의 언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어에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소리내서 표현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한번 받아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글자 표기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야, 찐따, 빠다, 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훈민정음 원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사야, 찐따, 빠다, 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는 원리지요. 그런데 바하사 인도네시아, 여기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어는 다음과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야, 찐따, 빠다, 무. 이 무라는 표현은 까무, 너라는 표현이고요. 사야는 나, 찐따가 사랑한다, 빠다는 영어의 전치사 to하고 같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이 소리들을 인도네시아어 고유문자 대신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있는데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로는 사야, 찐따, 빠다무와 같은 이러한 글자로 표기가 될 것이고요. 알파벳을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은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표기들 등장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글자에서 보듯이 쌍지읒 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짱, 뭐 이런 표현에서 사용되는 글자지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읒, 치읒, 쌍지읒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언어학에서는 변별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귀에는 지읒과 치읒과 쌍지읒이 구별됩니다. 하지만 알파벳이라면 이러한 소리를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말의 변별음이고 세종대왕은 이들 소리를 구별해서 표기했지만 알파벳으로서는 이러한 글자 표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 한국인이라면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의를 두 번 해서 찐따의 찐에 해당하는 표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알파벳에서는 변별음으로 구별하지 않지만 우리말에서는 변별음이 되는 소리들입니다. 이 원리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비읍과 쌍비읍, 그리고 디귿과 티읕, 그리고 쌍디귿 이러한 소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변별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언어에서는 다른 소리로서 그 소리들을 글자로 표기하고
발음해낼 수 있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사랑한다에 해당하는 찐따라에서 쌍지읒과 쌍디귿과 같은 이러한 표기들, 영어에서는 적합하게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러한 소리들이 변별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속처럼 기호를 C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찐따를 표기하고 있죠. C에 해당하는 소리가 우리말 쌍지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영어 다음으로 훈민정음 표기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근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우리가 자바섬이라든가 발리, 이러한 수마트라, 이러한 여러 섬들이 각각의 왕국을 세운 경우도 있었고 약 30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이 일정한 부분 존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넓은 섬나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물론 다양한 섬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들의 언어 표현이 있었겠죠. 그 언어들을 바하사 인도네시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같은 언어권으로 묶었습니다. 다양한 섬나라와 언어를 하나로 묶는 과정, 그리고 통일된 인도네시아가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그들의 국가 문장을 보면 비네까 뚱까 이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언어권이건 민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건 간에 그들을 통일된 국가로 묶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파벳 표기의 사용, 이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일된 언어로서 묶어내는 힘, 그 힘을 인도네시아는 느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어 표기처럼 알파벳이 아닌 만약의 경우지만 훈민정음 표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앞에서 설명한 쌍지읒 소리처럼 사야, 찐따, 빠다무 이러한 소리들, 인도네시아에서는 명백히 쌍지읒, 쌍비읍 소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적용한다면 어려운 표현들이 되겠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오늘날 같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외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어와 같은 발음들이 자연스럽게 섞일 것입니다. COCA, 코카콜라 이 발음이죠. 물론 인도네시아어 표기 방식으로 읽는다면 쪼짜쫄라로 읽겠지만 원래 표기 외래어의 특성상 코카콜라라는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인도네시아어는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알파벳에 비해서 더 뛰어난 글자 표기의 몇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쌍지읒이라든가 쌍비읍 소리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또한 알파벳 글자에는 없는 소리, 어에 해당하는 소리, 의에 해당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모음 체계로서 글자는 A, E, I, O, U고 그 소리들이 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른 소리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근본적이지만 어에 해당하는 글자는 없지요. 다른 알파벳을 사용해서 어 소리를 내는 것이고 우리말에서 존재하는 의와 같은 모음은 아예 없는 소리로 취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시에 어라든가 을을 기본 모음의 소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뛰어난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리 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알파벳과 같은 음소 표기의 글자를 훈민정음이 맞서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어에서 이 어를 혹은 발음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인가 알파벳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현재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어에 해당하는 소리를 이 글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PERGI 그러면 가다 어딘가에 가는 모양이죠. 근데 이 모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PERGI라는 이러한 글자를 쓰고 있죠. 물론 인도네시아어의 발음에 해당한다면 PER 그 다음에 GI 이러한 글자 표기가 되겠지만 물론 E로 표현합니다. I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페르지 이런 발음이 아니라 뻘기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뻘기라고 제가 오른쪽에 표기했죠. 또한 발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여기에 역시 이를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를 만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버르트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글자 발음을 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라고 표현되는 이 소리가 에로도 소리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 누구누구와 함께 해당하는 단어 등한으로 알파벳으로 표기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발음으로 동양권 언어에서는 등장하는 표기를 알파벳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나 의의 경우에 거의 이렇게 알파벳 E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 소리와 글자가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처럼 인도네시아어를 만약에 현지 언어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법이 알파벳이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가 아니면 훈민정음 표기가 더 뛰어난 것인가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도 분명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변별음이 아니어도 가능한 표기가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전의 발음 기호하고도 연결됩니다. 알파벳으로 표현된 영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리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기호를 개발했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그들 기호를 우리가 발음 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 기호에서 쌍디귿 소리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쌍디귿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S 뒤에 T 소리가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쌍디귿 소리는 변별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 이렇게 발음하건 student 이렇게 발음을 하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쌍디귿 소리를 표기할 필요도 없고 변별음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소리가 쌍디귿 소리로 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티읕으로 하건 쌍디귿으로 하건 영어 발음에서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음 기호로서 쌍디귿을 명확하게 현지 음에 가깝게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전에 또 어떤 발음 기호를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쌍지읒 소리를 J 두 번을 표현하듯이 여러분들은 아마 T를 두 번 하거나 D를 두 번 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만약에 style, stay 이런 단어들이 쌍디귿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발음 기호에 표시할 때 T 뒤에 예를 들면 발음 기호 표기의 약속이니까 이러한 표기를 나타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사뚜, 하나, 띠가 이 소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와 셋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쌍디귿 소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라면 이 T를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발음 기호를 개발할 때 쌍디귿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변별음만을 언어학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소리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로 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언어권에서는 이 T 소리가 쌍디귿 소리가 된다면 그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원리가 훈민정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를 의미하는 사투, 셋을 의미하는 띠가, 여기에서도 제가 쌍디귿 표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처럼 쌍디귿 표기가 이렇게 글자로서 표현할 수 있고, 물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리에서 적합한가 하는 것은 또 의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훈민정음에서는 자음이 오늘날 우리가 경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격음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자음 두 개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각자병서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같은 글자 사용할 때는 이 글자를 각자병서, 그리고 다른 글자,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글자에서 시옷 기역을 사용할 때는 이런 경우는 합용병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명확히 구별되는 소리, 그 글자들이 훈민정음 표기를 적용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쌍비읍 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 뒤에 P 발음은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관련 동영상은 아래에 있고요. 인도네시아어를 각자 표현한 동영상 역시 아래에 검색을 해서 보시면 연관된 소리 표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비읍 소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로 비교를 한다면 비읍, 피읍, 쌍비읍이 정확하게 알파벳의 B 혹은 P하고 연결되는 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 소리는 비읍, 피읍, 쌍비읍은 한국인들에게는 명확히 구별되는 소리입니다. 발, 팔, 빨 이렇게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의 미 소리와 우리말 비읍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구별 원리는 이 영어의 미 소리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 유성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소리 구별을 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의 부산, 푸산, 뿌산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건 간에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의 B와 F에 해당하는 이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어의 미 소리와 V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외국인들 귀에는 이들 소리가 구별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우리는 구별하는 귀를 가지고 있고 글자 표기에서도 그 소리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 원리가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 이 글자는 유성음인 경우 우리말에서는 유성음이 아니죠. 비읍과 피읍, 쌍비읍이 그렇습니다. 목젖이 울리지 않는데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 소리들은 공기의 양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찰의 강도지요. 얼마만큼 더 강하게 발음이 되고 마찰의 정도가 심한가,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귀와 그리고 글자로서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별음이 아니어도 가능한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에 담겨 있고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 문장에서는 어떠한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아빠이니 이러한 문장을 씁니다. 이 글자를 영어로 표기할 때 APAINI 아빠는 무엇, 이니는 이것에 해당됩니다. 안녕에 해당하는 소리로 아빠까발 이런 발음을 합니다. 이 역시 아빠는 무엇, 그 다음에 까발 이거는 소식, 따라서 뭐 좋은 소식이 있어 이런 개념으로 인사말로서 사용하는 경우지요.
언어의 기원상 그러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 표현이 글자로서 나타날 때 훈민정음 표기를 나타낸다면 아빠이니 아빠까발 이러한 발음이 가능하고 실제 이 소리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를 나타낸다면 알파벳이나 발음 기호로 표현하지 못하는 글자 원리도 그대로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글자 표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종대왕이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외래어나 외국어 학습에서 일본인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언어학 원리가 작용합니다. 제가 가끔 수학, 과학, 물리, 철학 이러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문의 모든 체계, 사람들에게 쉽게 언어로서 전달하고 그리고 학습자에게 편한 말로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용어들, 전문 용어에 해당할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한 학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학문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말 표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명백히 일본인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그들의 언어 체계로 변경되는 과정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였던 어떤 학문 체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너무도 많은 학문 체계에서 이들 일본인 언어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발음 표기에서의 원리도 역시 이러한 일본인 오그라 신베이가 정말로 막말로 하면 쌓아놓은 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발음 표기 원리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 원리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표기를 정말로 우리가 추정했는지 하는 것도 증거로서 이처럼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 표기 원리가 음소에 기반한 소리 원리라면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일본어와 같은 음절 표기로 된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글자 전쟁에 관련되는 동영상들에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발음, 특히 오늘날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죠. 영어에 해당하는 발음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발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들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에 해당되는 발음 역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발음 기호로 나와 있는 몇 가지 것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원리와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글자를 되살려내므로 해서 현지 언어의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 이러한 소리들도 함께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서 구별되는 소리가 그들 언어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를 제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지 언어는 분명히 또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변별음이 아니지만 구별되는 소리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구별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와 전통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환경, 그 역시 적합하게 표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역시 실천적인 활동도 해왔습니다. 2006년에 새한글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 원리 선교사분들 680여 분에게 전달했고요. 그분들이 오지에 나가서 즉 대략 340여 개의 부족들이 현재까지도 문자 표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분들에게 오지에 나갈 때 제가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음소 표기 대신에 음절 표기 원리를 사용하는 일본어에서 인터넷과 컴퓨터 환경에서는 글자 표기를 이렇게 음소 표기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뜻에서 각국 대사관에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 역시 전달했지요. 여담이지만 제가 쓴 이 새한글이라는 책의 날개 부분을 보면 그 과정에 일종의 암호와 같은 글자도 있습니다. 이 암호 글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경험치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고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글자는 명백히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글자 표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세계의 인류들이 살아오면서 소리로서 표현한 내용들을 글자로 변환시키고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기록물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담은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분명히 맞닿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